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네요. 윤상현 오선의원이죠. 김문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던 윤상현은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캠프를 방문해서 지지 선언을 23일 날 오늘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오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합니다. 이거는 이제 윤의 의사가 실린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캠프에 상당한 어떤 지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과 또 윤에 가장 가까운 데서 윤을 수행했던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한 겁니다. 전개에 따르면 말이죠, 윤상현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김문수 선거사무소에 오늘 방문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대표적인 친윤계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도 김문수 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이용 전 의원 등의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친윤계 의원 다수가 김문수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거취를 고심해 왔지만 전날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가 나오면서 행보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상현 같은 경우 나경원 쪽에도 상당 부분 지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나경원이 이제 4강에 들지 못하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아직 국민의힘 경선 후보 사이에 막강한 1강을 굳히지 못한 만큼 1차 경선 컷오프 대선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1등은 김문수가 하고 2등과 3등을 한동훈과 홍준표가 각축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동훈이가 양양자를 만났고, 한동훈이가 또 유정복을 자기 또 세력으로 지금 포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종 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윤상현은 말이죠, 대선 출마를 고려했으나 대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나경원과 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이 4강에 들지 못하면서 이제 김문수 쪽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군다나 선대 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제 김문수의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겠다는 얘기죠. 이용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 수행실장이고 측근 중에 측근인데, 역시 또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다는 점은 이제 김문수 캠프에 상당 부분 힘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라고 있죠. 여기는 이제 한때 찐윤이었었는데 여기는 홍준표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로 들어가라는 어떤 그런 내지는 요구나 지시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친윤들의 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돼 가지고 어느 캠프로 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철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윤이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멀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의 친윤은 이제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김민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쪽의 그 흐름을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쪽의 흐름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거나 적어도 김문수 후보에 비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예측할 때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캠프에 뭐 들어가라 마라 내지는 어느 캠프를 지지한다, 그건 전혀 없는 것 같고, 각자 도생해가지고 지금 친윤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 거물급들이 이렇게 또 캠프에 합류를 함으로써
상당히 또 이제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중적 지지도는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원외 당협위원장 이쪽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미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이제 얼마나 모일 것이냐, 그것이 상당 부분 또 이 지금 미스터리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아직 많이 모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 속속 모여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이제 힘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어디까지 지금 현역 의원들을 지금 모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되겠는데, 현역 의원들은 보니까 일부는 이제 한동훈한테 가 있죠.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홍준표한테 가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한덕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지금 정중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덕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1등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김문수가 1등한 것이 뭐 거의 분명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과 3등은 홍준표와 한동훈이 상당 각수절을 벌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합종연행에서 가장 도움을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한동훈과 안철수가 같이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한동훈이가 2등 올라가는 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최종 승자가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뭐 각양각색의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합종연행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1등 간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게 아니고요. 2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이 1등 가는 수도 많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그다음에 이철승하고 셋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그때도 사실은 1등이 김영삼이었고 2등이 김대중, 그리고 3등이 이철승이었단 말이야, 1차에서. 그런데 2등, 3등이 딱 연합을 하는 바람에 뒤집어 엎고서 김대중이 그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종연행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1등 하는 사람을 2, 3등, 4등이 다 합쳐가지고 꺾어버릴 수 있고 아주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명 중에서도 혹시 합종연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4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드랍하면서 한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고, 드랍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2명이 되면 나머지 2명이 2명 중에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같은 경우 말이죠.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 올라가겠지만 자기가 졌을 때 한동훈한테 과연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김문수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 떨어졌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올라간 사람한테 힘을 확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나무랄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NT를 걸 것이냐, 이런 전부 다 이게 혹시라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지금 김문수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올라갔다고 쳐봐, 1, 2등이. 그러면 이 홍준표가 김문수한테 힘을 안 싣고 이 한동훈한테 힘을 실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야. 홍준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4사람이 올라간 4사람한테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지금 나경원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중동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김문수한테 힘을 실을 것인가, 나경원이 홍준표한테 힘을 실을 것인가, 이것도 두고 봐야 돼. 근데 나경원은 일단은 김문수 쪽인 것 같긴 한데,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통령 된다면 나경원을 국무총리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나경원도 아직 또 어떻게 지금 자기의 표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봐야 되고, 이철호는 누구한테 줄 것인가, 유정복은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양양자는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근데 이철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문수한테 줄 가능성이,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지 선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중립적인 지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합종연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관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의원이 김문수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또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경원 캠프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나경원 캠프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김문수로 옮겨갈지. 그러니까 나경원이 김문수를 지지하면 나경원 캠프에 가 있는 또 현역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김문수 캠프로 옮겨갈지 이것도 좀 봐야 돼. 근데 윤상현이 어쨌든 간에 지금 김문수의 지금 선대 본부장을 맡는다면 나경원 김민전 등등 해서 여기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지금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전 포인트는 합종연행인데요. 이 합종연행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화학 반응도 일으키고 물리적 반응도 일으켜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거둬서 크게 좀 몸집을 만드는 이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하고 한번 크게 겨뤄볼 수 있다.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다면 지금은 조금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합종연행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힘을 키운다면 얼마든지 큰 그런 어떤 거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말도 또 들리고 나온다는 말도 들리고 이미 결심했다는 말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만 저는 나온다야. 안 나올 리가 없어. 이런 좋은 기회에 나올 리가 없고 다만 이제 완샷 경선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 걸 안 하면 안 나와버리겠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관전 포인트는 합종연행입니다. 윤상현은 김문수한테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갈까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게 여러분 지켜보시고 그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생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열 TV입니다.